장기간 뜨거운 온도에 노출됐으면 식혀주는 게 좋아요. 다만 찬물을 오래 노출했을 때는 피부가 자극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건강에 좀 과한 건 안 좋다. 오히려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게 무조건 피부에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땀이 많이 났어, 막 축축해.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강으로 틀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조해지고 빨개지고 예민해지고. 자,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피부과 전문의 하늘느낌 피부과 최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피부과에서는 붓거나 염증이 있거나 뜨겁거나 이럴 때 차갑게 식히는 냉찜질을 치료 목적으로 하긴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염증이 있고 부었을 때 그런 붓기와 염증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냉찜질도 하고 차가운 크라이오 관리도 하거든요. 다만 찬물을 오래 노출했을 때는 우리가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위에 오래 노출됐을 때 피부가 마치 화상을 입듯이 똑같이 열 손상을 입는 거기 때문에 찬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장기간 오래 한다. 그거는 피부가 자극되고 민감해질 위험이 있고 동상동창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짧은 시간에 리프레시한다, 스트레스도 푼다, 이런 개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찬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냉탕 온탕 반복하는 거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너무 자주 하는 건 피해 주시고요. 그래서 1회에서 3회 정도만 하시라. 왜냐하면 우리 사우나에 써 있잖아요. 뭐 조심하라고 되냐면 음주, 고혈압 주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피부가 혈관이 수축했다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그러면 혈압이 확 줄었다가 확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어린 아이가 너무 나이가 많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고요.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표준적인 게 좋은데 내 심부 온도보다 3, 4도가 올라가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콜라겐이 분해되는 연로화가 생기거든요. 장기간 뜨거운 온도에 노출됐으면 식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개념에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식혀주는 게 좋고 또는 열 손상, 일광화상 같은 게 생길 위험이 있을 때 빠르게 식혀주는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장기간 찬물 샤워, 냉탕에 오래 노출되는 거는 피부가 자극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건강에 좀 과한 건 안 좋다. 냉찜질은 얼굴이 많이 부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생리식염수를 꺼지에 적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런 정도 일시적으로 해서 붓기 빼주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는 거는 뭐 부분적인 붓기를 뺀다기보다는 릴렉스하고 스트레스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냉찜질을 과도하게 안 하고 10분 정도 해주는 거는 붓거나 또는 염증이 심한 정도 열이 올랐을 때 열을 식혀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항상 답이 정해져 있어요. 미온수. 아토피 환자들은 진짜 피부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들의 목욕 습관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되게 이게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온수에 한다는 거죠.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5분에서 10분 정도 길지 않게 할 것. 그리고 약산성 클렌저를 쓸 것. 약산성이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샴푸나 이제 비누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헹굴 때 깨끗하게 헹굴 것. 근데 너무 오래 헹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내되 깨끗하게 헹궈 놓을 것. 그 다음에 샤워 후에는 반드시 뭘 바른다? 보습제를 바른다. 그냥 샤워 후에 선풍기 바람에 다 말려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기화되면서 건조해지잖아요. 촉촉한 피부의 상태일 때 반드시 보호막으로 보습제를 발라야 됩니다. 보습제를 안 바르고 마무리하시면 건조해져요. 그 하나는 맞아요. 깨끗이 닦여. 깨끗이 닦여서 좋은데 그거를 너무 이제 욕심내서 과도하게 하다 보면 아까 피부 보호막이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기안84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게 무조건 피부에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토피는 시골보다 도시에 못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잘 생겨요. 그게 왜냐면 너무 청결하게 하려고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과도하게 씻고 온갖 주변에 이제 알레르기 항원 항체에 이제 아예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피부 보호막을 남겨두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설적이죠. 이제 피부라는 게 너무 찬바람 들어가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찬바람으로 18도 강으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25도, 26도 그리고 아주 약하게 꾸준히 그냥 그 온도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죠. 땀이 많이 났어, 막 축축해. 그러면 이제 에어컨을 강으로 틀어온단 말이에요. 에어컨 앞에 막 하면 확 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땀이 다 기화돼 버리잖아요.
좀 기화가 되면서 내 피부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뺏어가요. 그러면 이제 건조해지고 빨개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싫어하는 수부지 피부가 돼요. 건조해지니까 그거를 또 우리 몸에 보호하려고 갑자기 피준비가 막 많아져. 그러니까 좁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서서히 식히고, 식혔을 때는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데 그냥 땀난 채로 와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부에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피부도 그냥 급격한 온도 변화가 안 좋고, 바람을 바로 맞는 게, 에어컨 바람을 바로 피해 맞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25도, 26도 약으로 놓고 그냥 선풍기 바람을 자연풍으로 좀 이렇게 서큘레이션 해놓으면 그게 피부에 오히려 좀 자극이 안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홍조 주사 피부염 환자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고요. 급격한 습도 변화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추운데 오래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가서 히터를 받잖아요. 그럼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 갑자기 건조해지잖아요. 그것도 홍조에서 악화했는데 여름에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데 있다가 갑자기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차가워지면 급격한 온도 변화 생기죠. 그리고 에어컨이 원래 에어컨을 하면 건조해지잖아요. 습도가 같이 없어지는 거고 제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습해지다가 갑자기 건조해져. 그래서 마찬가지로 급격한 온도 변화, 급격한 습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홍조 주사 환자는 악화가 되는 거예요. 홍조 주사 환자들이 옛날에는 겨울철에 추워서 악화됐는데 요새는 여름철에도 악화가 돼요. 왜냐면 워낙 요새는 뭐 은행이나 어디 뭐 샵 가도 다 에어컨 따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홍조 주사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하면 모순적인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연로화 얘기했어요. 뜨거운 걸 오래 방치하면 연로하게 온다. 그럼 빨리 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미스트를 뿌린다거나 선풍기를 계속 쓴다거나. 이게 하나는 맞아요. 열을 빨리 식혀주니까 연로화 예방은 돼. 그래서 사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뭐냐면 수분이 날아가요. 미스트를 뿌린 것까지 좋아. 수분도 공급이 됐고 열도 떨어졌어. 근데 그 상태로 놔둬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풍기와 미스트를 쓸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 그 위에 보습제를 덧발라야 돼. 선풍기도 썼어. 근데 반대로 땡겨. 땡겨 건져야지. 그럼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데, 보습제를 안 바른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미스트랑 선풍기를 쓰다 보면 결국은 피부가 건조해집니다.